예, 지난주부터요 꽤 어수선합니다. 최근에 주요 시설, 큰 규모의 건물에 대한 테러 협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서울 신세계백화점 분점 폭발 예고군요. 무려 4천 명이 대피를 했다는 소동이 벌어졌다면 오늘은 광주 백화점입니다.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이 설치했다라는 글이 오늘 오전 9시 30분경에 올라왔어요. 여기는 롯데백화점이 없는 지역인데 김배 팀장님, 왜 갑자기 이렇게 테러 협박 글들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테러 협박, 특히 폭탄을 설치한다는 게 오게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에 그 신세계부터 해가지고 모방 범죄일 가능성은 큰데 알다시피 예. 저 처음에 그 폭파 협박이 왔을 때 국가인권위에 8시경에 8일 날 저녁에 도착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서울 보니까 광주에 있는 서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적시돼 있으니까 오늘 112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특공대가 동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롯데백화점이 사실 서구에는 없어요. 예. 없는데 사실 동구에 롯데백화점이 있고 서구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있으니까 양 백화점을 다 수색을 했습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수색했는데 실질적으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철수를 했는데 어찌됐든 저렇게 신고가 왔으면은 경찰 특공대가 안 할 수 없는 게 저게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를 하더라도 확인할 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되면은 경찰력이 동원됐고 그러다 보면은 그 치안에 공백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영업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렇게 허위 전화라든지 거짓 전화 그리고 장난 전화 같은 거는 엄격하게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저 전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병행해가지고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 상황입니다. 저렇게 백화점에 경찰 특공대 차량까지 긴급 투입될 정도로 아무리 이게 거짓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이런 건 과잉 대응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병력이 투입됐고 공권력 낭비, 돈 낭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두 곳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고 다행히 폭발물은 없었는데 이제부터가 좀 문제일 거예요. 그 홍정성 기자님. 여기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백화점 폭파 협박 팩스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 동일 인물입니까? 일본 변호사를 사칭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으로 제가 이걸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분이 난 절대 아니다 하면 정말 연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일본 변호사 이름을 써서 이제 이 지난 10일에도요. 그 아이돌의 콘서트가 있었던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 그렇죠. 여기에도 협박 이 메일을 보내서 팩스를 보내서 무려 2,000명이 대피하고 공연이 이제 2시간 뒤에 이뤄지긴 했지만 이때도 경찰뿐 아니라 소방대원까지 다 투입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건 이제 한 매체의 단독 보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변호사다 아니면 변호사 사칭범이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팩스에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 보도에 신빙성이 실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23년부터 찾아보니까 이런 어떤 폭파 협박, 메일이라든가 협박, 팩스라든가 여기에 무려 40번 넘게 이 이름으로 팩스나 메일이 왔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름에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진범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적까지 직업까지 나왔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명쾌해지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정말 수사를 해서 확실하게 그 여부를 판단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 거의 우리 전역을 지금 폭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테러 협박. 오늘이 11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4,000명 대피했고요. 이틀 뒤에 부산의 한 수영장 100명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주말에는 또 2,000명이 대피하는 서울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 오늘은 또 급기야 광주까지.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지난 그 신세계백화점 본점 테러글, 폭발글은 중학교 1학년으로 제주에 사는 중학생으로 밝혀졌고 앞으로 당시 그 신세계백화점 측이나 앞으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할 수 있는 그 법적 재반이 쉽지 않다면 이게 계속 공교롭게 뭔가 확실한 단죄가 안 되니까 이런 범행 혹은 예고글들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 데이터가 있죠. 저희가 119에 불났어요라는 장난 전화를 그동안에는 처벌을 안 해오다가 2021년도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매기니까 예. 그때부터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가 이게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것이 또 제대로 부과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실제 처벌 수위나 아니면 처벌 여부가 저런 장난전화 모방 범죄를 막는지 여부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뭐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저 부분은 다른 장난전화와 다르게 그러니까 생명과 국민의 신체를 구하는 인프라를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저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생명과 신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쓰지 못하도록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서 저는 이제 손해배상도 손해배상이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법원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는 것이 모방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그리고 부산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이어서 오늘은 광주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잇따르는 테러 협박글 뭔가 확실한 그 단죄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10위까지 짚어봤습니다.